저는 지금 데이비 스미스 변호사 사무실의 지니 스미스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그동안에 또 지내셨어요? 한국을 갔다 왔죠, 4월에.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바쁘게. 날씨가 참 좋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해도 날씨가 좋을 때는 더 기운나지 않으세요? 좋죠. 근데 비가 네.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LB 휴스턴 골프장 물이 다 찼어요. 네, 그렇습니다. 돌려가지고. 네. 자, 이제 드디어 6월다운 6월이 시작됐고요. 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참 유용한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이제 가족 초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가족 초청하면은 일단 시민권자의 배우자, 네. 그다음에 21세 이하 자녀, 그다음에 부모님 이게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그거 설명을 많이 했고 많이 하셨죠. 오늘은 그 이외에 네. 가족 초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 이외에 가족 초청이 이제 캐테고리가 5개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두 번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 자녀, 세 번째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네 번째는 시민권자의 결혼한 기혼 자녀, 다섯 번째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범위가 좀 넓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밖에 가족 초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하나하나 설명하시기 전에요. 네. 지금 우리 여기 달라스에 계신 한국 분들이 이런 초청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죠. 네. 그런데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족 초청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군요. 제일 많은 게 가족 초청이고 그 다음에 취업 이민이고 네. 이런 순서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네. 5가지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민권자이신 경우에 이제 21세 이상 그 자녀 초청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네.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 블레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요 5가지 가족 초청에 대해서 날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요 발표하는 게 매달 15일에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비자 블레튼이라는 게 뭐 신문에도 나고 이제 이민국 사이트에도 있고 그래서 풀리는 날짜가 있는데 그 21세 이상의 이제 시민권자 미혼 자녀 보면 제가 6월달 현재 거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민권자 미혼 자녀 중에 21세 이상 요게 지금 2007년 9월 1일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네. 지금 6월 달이잖아요. 2015년 6월 달에 2007년 9월 1일 나가고 있다. 이런 뜻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가족 초청을 할 때 우리가 I-130이라는 I-130 페티션이라는 거를 이제 이민국에 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신청하는 그 날짜, 접수증에 보면 신청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바로 비자 블레튼에 나오는 요 날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의 날짜가 여기 보면 2007년 9월 1일에 I-130를 신청하신 분이 지금 2015년 6월에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2015년에서 2007년을 빼면 몇 년이겠어요? 8년이죠. 8년이죠. 네. 그러면 대기 기간만 8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는 대기 기간이 8년이란 뜻인데 이거 기다리기 이전에 I-130를 우리가 신청하잖아요. 네. 그래서 I-130 승인나는 게 또한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대기 날짜가 8년. 네. 거기다가 인터뷰 또 신청을 하면 인터뷰가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또 6개월에서 뭐 1년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8년 플러스 여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한 6개월 그러면 1년 정도를 더 1년에서 1년 반 더 해야 그렇죠. 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9년. 9년에서 9년 반 정도. 네. 이 걸려야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때는 여기에다가 또 6개월 정도를 또 더 하셔야 돼요. 결국은 10년이네요. 그렇게 네, 된다면.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네. 항상 이 비자 블레튼의 발표는 매달 나오니까 매달 기간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어떤 그러니까 때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느려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것은
매달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는 어떤가요? 빨라지는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경우군요. 예, 늘어났고 빨라진 경우도 있어요. 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 네. 그건 좀 훨씬 빨라졌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매달 체크를 해야 되고 기간은 그것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민국에서 그 이 신청자가 많아지면 많이 좀 늘어나고 네. 신청자가 줄어들면 조금 빨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8년이나 9년 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픽스 고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신청할 당시에 미혼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이제 그렇죠. 신청할 당시에 물론 미혼이어야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캐테고리 중에서 4. 캐테고리 4가 있는데 시민권자에 결혼한 예, 기혼 시민권자에 자녀가 되죠. 결혼한 기혼 자녀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순위가 트랜스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지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순위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카테고리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조금 빨라졌다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 자녀입니다. 이 네.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혼 자녀는 컷오프 데이트 그 비자 블레틴에 나온 6월호에 보면은 2013년 10월 1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2015년 6월에서 2013년 10월을 빼면 어떻게 겨우 됐어요? 한 2년 정도 1년 반. 1년 대기기간? 반. 그렇죠. 대기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되죠. 네. 원래 이 대기 기간이 막 5년도 가고 뭐 3년에서 5년, 6년도 가고 전에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빨라진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나 이제 21세 이하 자녀가 바로 영주권을 받으니까 그게 비교해서 아마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 기간이 1년 반이니까 앞에 한 6개월, 뒤에 한 또 6개월 하면 한 2년, 반 정도요? 뭐 좀 더 느려지면 3년 이 정도가 되겠죠. 네. 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 네. 친구가 거의 10년 동안 영주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민권을 안 땄으니까 시민권을 안 따고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했으니까 계속 대기 기간이 있었겠죠. 네. 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시민권을 땄다. 그러면 시민권을 따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시민권을 따고 싶지 않은.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영주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기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돼서 네. 우리가 영주권을 받으면 보통 5년 있어야 시민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대기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배우자가 5년 있어야 시민권자 되는데 짧은 기간 내 시민권자가 될 수 없으니까 아마 이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받아야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환경이 그렇게 되네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21세 이하 미혼 자녀도 많이 기간이 단축된 경우인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영주권자의 21세 미혼 자녀는 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같이 받죠. 네. 그래서 카테고리가 여기 두 번째 F2A라 그래서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범위까지 봤고요. 세 번째로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6월호에 보면 2008년 네. 9월 15일로 돼 있어요. 네. 이 얘기는 7년 좀 전이죠? 예, 7년 정도죠. 그래서 영주권자의 이제 그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자녀 21세 이상 그 미혼 자녀를 신청을 한 날짜가 그러니까 I-130 네. I-130을 신청한 날짜가 2008년 9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네. 했다면 현재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자녀가 미국에 있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요 날짜가 풀렸다고 하면 I-485라는 거를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네. I-485라는 거는 이제 인터뷰 신청이거든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I-130가 승인이 나면 대기 기간이 이렇게 뭐 한 7년 정도 기다렸다가 요 날짜가 이제 내 날짜가 다가왔을 때 풀렸을 때 보통 얘기하는 I-485라는 거를 신청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I-485 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이 뭐 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 네.
근데 기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간은 항상 이렇게 변합니다. 이민국에 따라서 비자 불레튼 대기 기간이 바뀌듯이 485의 또 프로세싱 기간도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네. 또 형사건이 있은 분들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네. 형사건이 없으면 또 인터뷰를 안 하기도 없는 분은 안 하고 있는 분은 또 인터뷰를 꼭 하고 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혼 자녀의 경우 미국에 있는 케이스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근데 미혼 이제 자녀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어떻게 경우, 되나요? 네, 한국에 있는 경우엔 예를 들어서 이제 130이 신청이 됐고 이렇게 날짜가 풀렸다. 2008년 9월 15일 이전에 130이 들어간 분인 네. 경우에는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I-130를 이민국에서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기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이민국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국과 대사관 중간에 일을 하는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다. 서류를 준비하라. 아, 한국으로요? 네. 그리고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도 또 피가 있어요. 네. 내셔널 센터 피 그것이 뭐 조금 올라가지고 요새 235불 뭐 120불 이런 게 있는데 그 피를 내라라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서류를 이것저것 이거 리스트 준비해라라고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또 옵니다. 네. 그래서 I-130 이민국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이제 비자 프로세싱 하는 내셔널 비자 센터 여기서 서류를 다 준비하라는 대로 해서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미 대사관 네.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서류가 모두 트랜스퍼가 됩니다. 아. 그러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몇 월 며칠 날 인터뷰하러 오라. 그러면 인터뷰할 때 또 준비해 올 것들이 또 네. 있거든요. 근데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준비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한국에서 건강진단도 해야 되고 아. 건강진단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정병원이 있어요. 네. 이민국 지정병원이 있듯이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서도 대사관 지정병원이 있어요. 지정병원에 가셔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찰 리포트 네. 꼭 본인이 필요하죠. 형사건이 있었나 없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를 경찰에 리포트를 띄셔서 그거를 또 이제 그 제출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여권도 새로 발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서울에 해서 인터뷰까지 마치고 또 한 3개월 안에 인터뷰 끝나면 들어오셔야 되죠. 근데 인터뷰할 때 지금 뭐 괜찮다, 뭐 서류를 더 가져와라, 아니면 승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네. 거를.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한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보통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까지 그 서류가 다 넘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기간도 걸리나요? 참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네. 틀리고요. 보통 한 뭐 3개월 정도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서류를 또 하는 경우가 또 몇 개월 걸린다고 봐야 돼요. 네. 그게 뭐 빠르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뭐 3개월이다 그러면 딱 3개월에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르겠습니다. F1 비자를 받아서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대기 기간이 7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합법적으로 있는다면 있을 수 있다면요. 네, 예. 있을 수 있다면 여기서 불법으로 있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세 번째 범주까지 알아봤고요. 자, 네 번째는 시민권자의 결혼한 기혼 자녀에 해당되는 네. 내용인데요. 이들은 네. 또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호에 비자 블레튼에 보면 2004년 2월 22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굉장히 기네요. 이 뜻은 이제 우리가 I-130를 이제 페티션을 우리가 신청을 하죠. 네. 시민권자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결혼한 자녀를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I-130 신청을 2004년 2월 20일 이전에 신청하신 분이 현재 I-485를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네.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아마 연락이 와가지고 대사관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둘 중 간에 한 곳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뜻이죠. 네, 대기 그리고 기간이 11년이에요. 그렇죠. 2015년에서 2004년을 빼면 네. 대기 기간 11년에다가 전에 6개월 플러스 뒤에 한 뭐 6개월에서 1년. 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12년 정도 네, 한 걸린다는 거죠. 12년 정도
네,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기혼 자녀라고 하셨는데요. 기혼 자녀일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전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편은 물론 나이가 먹던 안 먹던 되는데 그 이제 자녀가 네. 내가 나의 딸을 초청했는데 딸이 남편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요 날짜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요 2월 20일 2004년에 신청한 사람이 지금 6월에 풀렸다. 네. 그러면 요 6월 달에 그 아이가 그러니까 손주가 되겠죠. 그렇죠. 신청하는 손주나 손녀가 21세가 넘으면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1세 이전 된 손주 손녀만 네. 같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21세 이상이 된 손주와 손녀들은 여기서 이제 제외가 돼서 따로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기혼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아니고 손주의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네. 그 손주 그러니까 초청이 된 그 그렇죠. 손주의 엄마 아빠. 그렇죠. 그 자녀가 이제 영주권자가 됐으면 네. 이제 엄마로부터 받아서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자녀 결국은 손주 네. 초청을 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 초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케이스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또 오래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기 기간이 뭐 7년 간다 그러면 그 이전에 5년이 되니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또 그러네요. 그렇게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가족 초청은요. 신청하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네. 날짜로 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빨리 네. 이제 신청을 해놔서 날짜를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민권자의 결혼한 기혼 자녀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범주죠.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시민권의 형제자매 초청도 비자 블레틴에 의하면 지금 2015년 6월호가 9월 8일 2002년 나가고 있죠. 아, 대기 기간이 가장 기네요. 가장 길죠. 그래서 뭐 한간에 뭐 없어진다 뭐 그런다 그러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이 된 분에 한해서는 이민국에서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형제자매 초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시민권자인 형제자매 초청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기간이 이미 신청이 돼 있는 상태면 상관이 없네요. 네, 나중에 상관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어져도. 네, 법이 바뀐다 해도. 네. 그래서 이제 대기 기간이 한 10 몇 년인가요? 한 3년이요. 13년 정도 되죠. 그래서 앞뒤로 하면은 뭐 14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되죠. 네. 그런데 요게 한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14년으로 또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보니까 너무 길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일단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거 신청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정도 되거든요. 네. 한 가족당.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뭐 12년 후에라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420불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놓는 겁니다. 그때 와서 안 와도 되고 네. 와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편리하고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신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네. 항상 이민국에서는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는 푸는 제도가 꼭 나와요. 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항상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미국에 꼭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돈 많이 버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기다리다 보면 벌금 내고라도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꼭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망하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궁금한 게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하는 제도가 나온다 하면은 불법 체류자로 있었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 사람만 해당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항상 그 법이 바뀔 때는 뭐가 있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전에 입국한 자 네. 그런 제한은 있어요. 네. 하지만 법이 바뀌는 그 날짜 당시로 보통을 하니까 네.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법이 새로 바뀔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네. 그 법이 발표할 때 이전에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재 그 미국의 합법적으로 이런 가족
가족 초청도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 날짜가 풀릴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있으셔야만 해요. 네. 그래서 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제외사항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245I 조항이라고 있었습니다. 245I 조항이요? 예, 245I 조항은 뭐냐면 2001년도 4월 30일 이전에 노동부의 취업 이민을 위해서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이민국에 페티션을 넣거나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안 됐어요. 네. 디나일 당했어요. 그래서 불법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 초청이나 이런 가족 초청을 해놨을 경우에 네. 이런 분들은 불법 신분이라도 여기서 I-485를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소한 내가 합법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던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죠. 불법이 현재 됐더라도.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신청했었다는 서류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노동부의 접수증, 그다음에 이민국의 접수증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벌금 한 1,000불 정도 내고 I-485 날짜가 자기 날짜가 다가왔을 때 I-485로 신청해서 거기 I-485A 벌금 1,000불 내는 게 I-485A라고 부르는 폼이거든요. 네. 예, 그거를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니 스미스님 참 미국은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영주권을 아니 영수증을 꼭 갖고 있어야 하듯이 네, 네. 이민국이나 어떤 공공단체에 접수를 했으면 접수증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돼서 네.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의 포이아라고 해서 네. 본인의 모든 기록을 그 신청하는 기록 뽑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부에는 또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그 접수증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노동부에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없기도 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초청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왜 말씀드렸냐면 그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체이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내가 불체돼서 이거 안 돼 결국은 그래서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일단은 형제 가족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누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신청해 놓고 있으면 I-130 페티션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245I 조항처럼 전에 불체였는데 이런 그 신청해 놓은 사람은 미국의 불체여도 영주권을 주겠다. 벌금을 내고 네. 이런 법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법으로는 안 되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걸쳐 놓으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자기가 이제 불체였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경찰서에서 이민국으로 또 보내서 이민국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 사람 형제자매 추청해놨어. 아니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추청해놨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I-130가 있다, 페티션이 있다는 경우는 그래도 추방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뭔가 하나 이민국에 서류를 걸쳐놓으면 네. 그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100% 개런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네, 안 하는 말씀이세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네, 결국은 적극적인 어떤 입장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정말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한테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망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가족 초청에 대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 사실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네.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 노래에 어떤 사연이 있나요? 아니 그 가사를 보니까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거기에도 헬렌 피셔가 부른 게 있는데 또 다른 가수가 너무 부른 게 아름다워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유튜브 동영상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네. 제 그 시민권 동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려 있는데요. 진짜 이자 스미스 지니 스미스를 보시면 제 시민권 동영상 29회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 벌써 29회까지 갔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코스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제가 지금 미국 전국에서 스타가 되고 있어요. 아, 점점 스타가 되고 계시군요. 네, 그 유튜브를 보시고 네. 뭐 뉴욕, L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뭐 플로리다, 뭐
미 전국에서 전화가 오세요. 네. 그거 보고 이제 시민권 자신이 없었는데 그거 보고 시민권 공부를 시작했고 시민권 합격했다 해서 감사하는 그런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아, 보람되시겠습니다. 네, 너무 보람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보람된 일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